안녕하세요, 양영석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즈음에 코리아포스트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성공적인 구직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었고 또 이제 몇 분 이제 멘토링 해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멘토링의 위치에 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다만 저의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굳이 제가 갔던 길들을 여러분들이 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가야 된다면 먼저 간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보고, 그것을 보고 좀 더 쉽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받아서 공유하게 됐었죠. 처음에는 제가 아는 한 형님을 위해서 썼다가,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그 포부에 한 4시간, 5시간 그리고 또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에 생각을 짜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내가 이랬었지 근데 나에겐 그게 부족했었지.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제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와 생각과 그런 실수와 경험담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모두 다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분으로는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비디오를 한번 올려보고 싶었어요. 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 담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그 마음들, 그리고 정말 꼭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 첫 번째로요,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분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직업이든 영어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여러분 만약에 구직이 최종 목표라면은 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영주권 받고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려요. 저 집 이혼한다더라. 이 집 이혼할 것 같다더라. 어떤 집 이혼했더라. 여러분, 한국에서 뉴질랜드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 결론이 가정 파탄이라면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 비자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영어 문제, 그런 생 고생을 하면서 왜 그런 파탄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나도 피할 수 있겠지만 나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번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 받아들여지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나도 휘청거릴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고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좀 우울증이 한 2, 3주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떤 책을 만나서 제 생각의 전환이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까지 정말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구직이 끝이 아니에요. 직장이 끝도 아니고, 이직도 끝도 아니고, 주니어, 인터미디어, 시니어, 테크니컬 리드, CFO, CEO, 비즈니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모두가 윈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사랑하던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공동체든 어떤 미터업 친구들이든, 결국엔 나 때문에 뭔가 망가진다면은 저는 구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딱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구직의 기본은 결국에는 제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왜죠? 왜 여기서 직업을 구해야 되냐? 왜 비자를 얻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굳이 여기에 땅을 밟아서 왜 살아야 되냐? 많이 물어봤어요. 주변들에게 물어봤어요. 공기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아서, 공평한 기회를 얻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한국보다 높아서, 전쟁의 위협이 없어서.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결국엔 그 중심에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 영어로 말하자면 어떤 shallow existence, superficial appearance, 다 사실 껍데기 같은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철학적인 분위기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7년, 8년, 9년째 살다 보니까 막다뜨려진 그 문제가 결국엔 그 비자 문제 그게 아니었어요. 비자 거절당하면 물론 한국 돌아가죠. 우울하죠. 불행하죠.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자 거절받아서 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왔어요? 왜 구직하고 있고, 왜 투잡 뛰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결혼했고, 왜 파트너십 하고 있고, 왜 비자 받고 있고, 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쏟아가면서 법무사, 변호사, 유학원 껴서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도피하셨거나 또는 한국에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거나. 근데 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비자 문제, 언어 문제. 만약에 솔로로 왔다면은 외로워서 이제 이성을 찾겠죠. 또 이제 결혼해서 와서 이제 정착, 이제 이민 생각하거나. 복잡해요. 한국에서 신혼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벅찬데, 플러스 언어에다가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 그 다음에 한국인 비즈니스 분들 그 아래서 일하면서 또다시 겪는 동포 간의 그런 갈등,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왜 왔냐 이거예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 뭔지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비자 필요해요. 돈 왜 필요해요?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사는, 예, 저 돈 벌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행복할까요? 좀 더 엑스트라가 있었으면 솔직히 고민해요. 매일매일 고민해요. 전기세 내고, 물값 내고, 전세가 아니죠. 렌트비 내고, 교통비 내고, 다 빼고, 아이들 양육비 다 빼고, 좀 더 그 엑스트라를 가지고 뭔가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요. 빡빡해요. 예, 맞아요. 둘이 벌지 않는 이상 오클랜드 시내에서 사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예, 맞아요. 저 10만 불보다 못한 연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희한하게 전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카드 빚이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버짓이 정하지 않고 막 써서 그런가요? 예,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비교해보면 저 술하지 않습니다. 담배하지 않습니다. 오락실 안 갑니다. 노래방 안 갑니다. 뭐 소셜라이즈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미디엄닷컴 구독하는 거랑 뒤에 여기 보이시죠? 짐이거든요. 매주 한 13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어쩌다 차 제가 주차 잘못해서 깨먹어서 그 액세스비 400불 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뭐 없어요. 근데 부족해요. 돈이 행복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비자. 예, 저 영구 영주권자예요. 행복한가요? 비자 받았을 때 짜릿했어요.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 스티커 하나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 이 생고생을 하고 이 난리를 쳤나? 후회도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영구 영주권이었거든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들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
공허감을 느꼈는지 작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또 올해라기보다 최근 한 달 전에도 왔었어요. 삶의 의미를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구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직장이겠죠. 찾아야 되니까. 비자가 간당간당한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비자가 일단 삶의 의미겠죠. 캐시 잡 뛰면서 그 퍼머넌트 잡을 찾는 것이 삶의 의미겠죠. 맞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겐 삶의 의미고 목표예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롱런 했을 때 5년 10년 바라봤을 때 그걸 해결해 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가정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삶이 정착되고 나서 마지막에 만나는 문제가 관계라는 거였어요. 관계.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세바시 강연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행복하려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만나라. 행복은 나에게 있다. 가족에게 있다.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하세요. 진부해 보이지만 정답입니다. 우리는 신형 아이폰을 가질 수 있어요. 새 차를 가질 수 있어요. 비자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과 아이덴티컬하진 않아요. 그냥 내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건 언제까지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훔쳐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훔쳐갈 수 없는 영속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직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얻고 나서 그분 반드시 고민합니다. 3개월 동안 만약 직장이 19명 이하 규모의 비즈니스라면은 트라이얼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 이상은 프로베셔널 피리어드라고 그래서 합법적인 이유 없이는 자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19명 이하의 그 직원 비즈니스 규모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직장 찾았어요? 예, 불안해요. 3개월 동안 죽도록 합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영어가 또 안 들려서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 달마다 또는 매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끝이 없어요. 직장을 찾아도 비자를 찾아도 영주권 받아도 시니어 레벨 올라가도 연봉 또 올라가도 또 문제가 또 터져요. 계속 쳇바퀴 구르듯이 우리가 만나는데 여러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 상태 그 상태에서 만족합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비자가 없어도 행복하고요. 답이 있는 사람은 캐시잡, 아직도 불법적인 캐시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불 하시는 분들, 그런 캐시잡을 띄워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답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치장해요. 그 루이비통 뭐 우리는 없어서 사지도 못하지만 뭐 신형차, 뭐 신형 핸드폰, 뭔가 새로운 거 치장해요. 치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옷 입고 또 오랜만에 한국 갔다 오면 머리부터 다 변신하잖아요. 머리하고 뭐 안경 바꾸고 뭐 이빨하고 눈 뭐 하고 옷 바꾸고 참 반짝 그 사람도 되게 멋있어 보여. 우와, 얘 세련됐네. 저 이거요? 한 5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옷은 한국에서 9년 전에 왔을 때 샀던 옷 그대로 있어요.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별로 안 샀어요. 예, 그게 뉴질랜드 삶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비디오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심오한 이야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개발자로서 제가 어떻게 뉴질랜드 직장에서 살고 있었고 살아야 되고 좀 그런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제가 너무 깊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예, 제 할 말은 여기까지 하고 예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